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검찰 입장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 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예정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도 비상사태도 아닌데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됐습니다. 정치 활동은 물론 언론과 집회, 헌법상 기본권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회문을 가로막았고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은 담을 넘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들 190명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주장했고 헌법대로 계엄이 해제되며 하룻밤 폭풍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탓, 야당 탓을 하며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이를 막아섰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손을 쓰지 못하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의 밤에 대해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역 장군 무속인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기획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요청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무시한 채 한남동 관저에 성을 쌓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버텼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내부에서 무너졌고 비상계엄 43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 폭도로 돌변한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조차 혼선을 거듭했고
법원은 구속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넘긴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